자, 여러분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태료와 같은 행정 질서벌은, 자, 현실적인 행위자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뭡니까?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까지죠. 여기 두 가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하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형사 판결, 형사처벌, 병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한 건데, 자, 먼저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을 도출하죠. 자,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없는데 행정기본법에는 있죠. 새로 생겼죠. 근데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기본권 제한 파트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태를 과소보호라고 하고,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그런 과소보호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자기구속의 원칙은 자, 처분청이지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 즉 동일 행정청에게만 적용되는 거고요. 자, 국가유공자에 10% 가산점을 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 가산점 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적 공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공권. 자, 공무원 연금 수급권. 자, 맞고요. 법률에 의해서 형성이 필요하고요.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사회권.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외국인. 자, 외국인은 자,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거나, 그렇죠?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아까 봤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태, 우리나라에 있는 상태,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인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맞죠?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자, 행정개입 청구권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재량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고요. 자, 그리고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자유재량이지만 그 다음에 자, 임용 여부의 응답 여부는 자, 꼭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 수반하는 건축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이제 거의 공식과 같이 여러분이 외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는, 자, 여러분, 반사적 결정, 행정 반사, 이런 게 이제 수리죠. 자,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신고다라고 하면 수리 요하는 거예요? 수리 요하지 않는 거예요? 수리 요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신고야.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도 수리 요하지 않는 거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국제표준 무용학원, 무용학원. 자,
수리 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리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여러분 정신과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의원은 수리 요하지 않는 걸라고 보죠. 의원 개설식은 수리 요하지 않는 걸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리 요하는 신고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수리 요하는 거든 요하지 않는 거든 자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가 맞아요. 4번. 이 판례 그대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만약 근데 수리 요하냐 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혹시 물어보면 일단 세모치고 수리 요하는 신고를 일단 가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일반 의원과 차별성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행정입법. 네. 자, 자, 이거 뭐예요? 자, 네 글자로 행정규칙이라는 뜻이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용해서 위임 없는데도 불용해서 마음대로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상호 조화롭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상립법에 위임도 없는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서 대표자까지 확대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이것도 무효이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러분, 보충력 편입 처분이 처분이지, 그걸 연기한 다음에 또다시 소집 통지를 한 것은 처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볼 수 없다. 맞네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지휘승계 신고에서 민사소로 양도인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곧바로 무효하기는 곤란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직권 말소하는 거 아까 처분성 있다고 그랬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반려행위 처분성 있죠? 자, 직권 말소, 지목 변경. 아까 또 뭐 있었어? 토지 분할,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처분성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소유자 명의 변경은 처분성 없고. 그다음에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거 처분성,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삭제하는 거 처분성 없고.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7번. 부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 자,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진정 일부 취소 소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부담만 가능하다. 그치? 그럼 나머지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못해. 그말 할 수 있는 게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인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전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거나 두 번째, 부관이 없는 혹은 변경된 것을 청구한 다음에 거부받은 다음에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조기철법의 네 가지 경우에는 부담은 그냥 그건 진정일부 취소 소송 하면 되는 거고 요 네 가지는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대표적인 기한 아닙니까? 기한. 제기할 수 없죠.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여러분
너무 허가 기간이 너무 짧으면 뭐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얘기는 뭐야? 갱신 신청을 빨리 하라는 얘기지. 갱신 청구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갱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한 만료 전후 전까지 해야지. 기간 만료 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효력 상실입니다, 여러분. 효력 상실.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뭡니까? 이거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해서 못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행정청이 잘못한 것은 똑똑한 국민이 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근데 예외적인 거로 그 청문일치 모르고 갔는데 자기 방어권 충분히 행사한 사람에게는 이제 위법하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왜 틀렸어요? 자, 2번은 왜, 맞았죠? 2번 맞았으면 죄송합니다. 뭡니까? 이거 세 글자로 바꿔보세요. 처분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중대 명백성이라는 것은 중대성과 명백성이 딱딱 50%씩 차지해서 중대성도 맞아야 되고 명백성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전체가 100이라면 그 100을 다 명백성이, 그러니까 중대성이 채운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중대성이 너무 크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명백성 보충 효력설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두 개가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그렇지? 기본적으로 치유의 대상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렇죠? 내용상 하자는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소재기 이전에 해야지. 두 가지가 다 틀렸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네,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잘못 알린 기간에. 그 다음에 이건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꼭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돼요. 정답 2번. 자, 네,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당부당 문제까지도 삼을 수 있다는 건. 그 다음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재결을 기사는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의견 제출을 했어요. 의견 제출을 했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자,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자, 그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 맞아요. 징계하는데 이런 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도 신청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절차법에 적용돼서 위법합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맞았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행정계획. 자, 3번 인허가 옳은 걸 모두 고르라는 거죠. 옳은 건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인허가 의제된 거, 그 다음에 명문사, 인허가 의제는 항상 권한 행사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구분을 해야죠. 구분. 이건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볼게요. 이거를 좀.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 계획은 처분성이 없어요.
이거는 환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공매 처분처럼. 그 다음에 디귿번 네 봤고요. 도시관리 이 포인트입니다. 도시관리.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우리는 실체 집중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 집중서만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자, 12번. 자, 12번 일단 맞고요. 고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네,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은 공개 정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를 의미하진 않죠. 그 중에 요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3번. 자, 여러분 항상 회의록, 발언 내용, 인적사항 이런 거 다 비공개입니다. 회의록, 발언 내용, 인적사항 이런 거 다 비공개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갑시다. 13번 갑시다. 빨리 가야겠네. 13번 갑시다. 13번. 자, 행정 대집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쵸? 공법상이니까 그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게 보여야죠, 여러분. 태거, 인도, 명도,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공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공매 통지하자뿐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하자에 들어서 공매처분 요소를 주장할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 되고. 그다음에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매에 의해서 재산이 매수한 자는 그 취소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행정상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공매는 행정처분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매 통지는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을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공매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자, 공매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매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자, 다 맞는 말이에요. 15번 갑시다. 15번. 자, 공무원에게 재량에 대한 직무는 부여되었다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이런 불행사는 재량의 불행사는 위법이에요. 위법. 정답 1번. 자,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투경찰은 국가배상법 2조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걸리는 대상이긴 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는 이제 직무집행 과정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도주하는 차 추력하는 거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 자,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사회적 제약에, 자, 보세요. 집가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입니다. 뭐든 간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게 특별한 희생입니다. 종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특별한 희생이지, 그게 몇 % 간에 집가하락이나 집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 제약 수준이라고 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네요.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17번. 17번의 정답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이거 똑같은 문제죠. 수익은 있다. 자, 그쵸? 자, 제3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지 있는 거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의 정답도 2번. 자, 파산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나야 그때 이제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거지, 신청만으로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요즘에 어디선가 나왔어요. 배점. 운전면허 이거 배점. 배점만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배점은. 신체 등위 판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법리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일단. 자,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자, XO. 자,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인데요. 2번. 자, 이거 뭡니까? 부작이죠. 부작인데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간접 강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날짜가 틀렸네. 자, 리을변. 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 가면 제소기간 자체가 없죠. 그렇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허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여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판결시를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틀렸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옳지. 자, 다 옳아요. 신체 등위 판정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해매체 결정 처분이다. 고시라 하더라도. 자, 이것도 처분이라고 봤죠. 이것도 처분입니다. 공가이권의 성의를 결정, 시정조치,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 자, 정답 몇 번? 2번.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무슨 의무예요? 공법상 의무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사법상 의무죠. 여기서 4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번 판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납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바로 설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당이득은 납부해야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되는데 이건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무의 발생과 납부 사이에는 상당 기간의 텀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틀렸죠. 네. 자, 고시도 행정처분을 볼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정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에 위임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조례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포괄 위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치 사무에 관한 경우에는 그쵸? 그 위임 없이도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민의 권리 지향이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네, 네, 위임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없이 했으니까 효력이 없다가 맞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현행헌법에는 없다고 그랬죠. 이거 유신헌법 정도에나 있는 겁니다. 긴급조치권 이런 거, 긴급조치 1호, 2호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과태료도 제재처분 넓게는 제재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재처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과태료는 그 취지 자체가 장래에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교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법률에 의해서 이게 특별하게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이거는 법 개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과할 수 없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통고처분, 여러분 다 웬만하면 병과 가능한데 통고처분하고 형사처벌은 절대 안 돼요. 형사처벌 대신에 통고처분을 하는 거니까 뭐 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려면 이게 무슨 사무여야 돼요? 자치사무여야 됩니다. 그러면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위임사무는 주체가 누가 된다고? 국가가 되는 거야. 위임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1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요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돼. 이건 좀 약간 좀 찌질한 문제죠. 찌질한 문제.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사실 우리 9급에서는. 근데 이제 간혹 뭐 문제가 어려우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치행위를 우리는 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주체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죠.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 빨리 애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 그렇다고 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 공무수행과 상이랑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과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고,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죠. 누가 봐도. 정답 3번. 다음, 이것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사동.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행정행위 아까 했었습니다. 가행정행위도 전형적인 행정행위와 같다. 즉, 처분성이 있다. 뭐만 빼면? 잠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만 빼면. 근데 이건 뭐 처분성 여부 따지는데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처분성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징계는 여러분 말 그대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처분성 가질 수 없죠. 이거는 징계가 처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한 다음에 물론 뒤에 걸 기속하진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한다면 이거는 위법한 거죠. 다시 이거 그거 아니구나. 어쨌든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재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량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는 제시해야 됩니다. 부적절 통보를 하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지사성 승인 처분은 사전 부분 허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지사전 승인이 기준이 된다. 맞아요.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이거 많이 했죠? 이거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한테 XC에 대해서 요구하지 말고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권리무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형식적인 요건만 채우면. 자, 이거는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이행통지는 여기서 이행통지를 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 수리 처분했다.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너 그럼 꼭 헬멧을 쓰고 해야 된다. 자전거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사주겠다는 거야. 헬멧,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조건을 달고 각종 인허가 상인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얘기는 수리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리 처분과 별도가 아니라는 얘기야. 수리 처분과 한 몸이라고 하는 얘기야. 이행통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3번. 자, 예, 3번 뭐 맞는 얘기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처분시죠. 신청시 아니고 처분시.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본안 심리 중 소송 요건 흠결이 있으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모병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병은 소유이익이 인정할 수 없다. 모병의 경우에는 자진 입대의 경우에는 소유이익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제소 당시 소송 요건 충족해도 각하 판결 내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행정청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행정청이 없어지게 돼. 우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보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굳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 자, 그리고 정당한 권한 따지지 않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외부에 누구 명의로 표시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명의가 정당한 권한자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자, 11번. 자, 1번. 정답 1번. 자, 여기서 기각해야 된다가 맞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차피 위법이죠. 왜? 아니야, 잠깐만. 어차피 위법이라기보다 어차피 이건 지금 무효를 소송 못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왜냐하면 어차피 취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처분이 있고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어차피 취소 나올 거 아니야. 취소 나오는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근데 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상 문제는 아니고 본안에서 따져보고 본안에서 요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처분이 먼저 있었냐 위헌이 먼저 있었냐 본안에서 먼저 따져보니까 각하가 나온다는 거지. 어쨌든 요건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읽어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 해제 맞고요. 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모의 사유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단순공익이라고 그러겠죠. 단순공익은 안 봐줘요. 뭐가 들어가야 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이게 나와야 돼. 중대공이 나와야 돼. 중대공.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민사 맞고요. 맞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 예, 맞아요. 예외적으로는 수시계약.
수식계약이 맞나? 수의계약.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예외.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처분 아니죠. 이거 공법상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자, 거꾸로 됐죠?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나? 자, 법률 유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4번 부관입니다. 부관. 부관. 자, 요거 뭐예요? 부담. 그 다음에, 요것도 부담. 그래서 여러분, 부담하고 나머지 게 구분이 안 되면 항상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허가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건을 그 허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어떤 이런 거면은 이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뭔가 이 허가와는 좀 다른 새로운 부담이 기부채납과 같은 새로운 부담이 딱 들어왔을 때 부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기부채납, 대표적인 사례로 기부채납,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돈이랑 관련돼 있어. 자, 차단벽 설치 혹은 뭐 차단벽 설치 비용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부담이에요. 근데 어떤 기간, 어떤 뭐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다 아니 그다음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든가 법률효과 일부 배제하고 철회권 유보는 여러분이 곤란하기가 쉬워요. 근데 조건과 기한하고 특히 이제 조건하고 부담하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기 어디야? 쫄로 가고 조건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건 기한이죠, 기한.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철회권 유보. 자, 그러면 정답 3번. 자, 여러분 뭐예요? 이거 하더라도 뭡니까? 항상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량을 해야 돼요. 철회권 유보되었다고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이름을 알아둬야 돼. 물론 이렇게는 잘 안 나오지. 시험에는 허가 조건 1, 2는 뭐 독립증성이 가능하다. 이 정도 표현이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 그냥 진정 일부 취소성으로 다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딱 이게 문구를 모르면 좀 어렵다고. 다툴 수 있지, 부담은. 그쵸? 독립증성이 가능하다는 말이나 진정 일부 취소성을 다툴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요거는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죠. 이거 기본 계획이라고 보고 이건 공권력 아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절충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객관설이 유리해요, 주관설이 유리해요? 당연히 객관설이 유리하지. 주관설은 뭘 따진다는 거야? 고의가실 여부, 불가항력, 이런 거 따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안 해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불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투경찰.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판례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91년, 이게 지금 이 판례가 95년인가 그럴걸? 95년이야. 91년도에 성균관대 여학생이 죽었거든. 경찰의 시진압의 과정에서. 근데 한 4년 동안 그 가족이 끈질기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시위를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한 게 없어. 이게 마치 한국판 블랑코 판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가. 그러면서 두 가지, 근데 혁신적인 어쨌든 판결이 나왔죠. 95년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나왔어.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거야.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진압은, 이거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뭘로 나와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좀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국가 배상을 얘기할 때 가해의 특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국가의 정당한 행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나친 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 똑같은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아니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거 포함되죠? 포함된다. 자, 맞아요. 그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정답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이고야, 3번. 자, 옳은 것은 3번. 일단은 이건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확인을 해야만 발생하는 거죠. 확인 결정을 해야만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은대는 법인의 부상권에서 세부에서 추정해서 하나예요. 근데 공개로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8번 넘어갈게요. 18번. 18번은 정답 4번. 자, 감액된 건 이제 이미 소멸되고 없는데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법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요. 이 과잉금지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 표현이야. 행정법적 표현은 뭐야? 비례의 원칙의 행정법적 표현이야. 근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약간 다르지. 이거는 사실 얘기 잘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이게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게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 여러분 이렇게 눈에다 대고 이렇게 가스총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을 믿었다고 해서, 이게 테니스장이죠. 그래서 테니스장 막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내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자,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정답 2번. 여러분, 무효등 확인 소송은 원래 두 가지입니다. 효력 여부와, 그러니까 효력이 유효, 무효를 따지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 부존재를 따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여부, 존재, 부존재가 당연히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든 무효든 어떤 위반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취소든 무효든. 자,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작에 바뀐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고. 자, 20번의 4번은 자, 제3자효는 여기에는 적용이 되는데 당사자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이렇게 구분을 좀 잘못했죠. 자, 무효와 여기까지 준용, 요거는 준용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좀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한 열흘 남았나요, 우리? 열흘 12일 정도 남았나? 오늘 6월 6일이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계속 이제는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봤던 거를 빠르게 본다는 것에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요. 속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십시오.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속도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행정법 100점 맞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풀 시간을 행정법에서 벌지 않으면 승산 없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모든 수험생이 다 그래. 한국사랑 행정법 이런 데서
12분, 13분 정도에 끊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빵꾸가 나.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어떤 과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려울 수 있어.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80점 맞았다. 괜찮아. 다른 애들도 다 80점 맞을 거니까. 괜찮아. 근데 그러느라고 20분을 썼다. 행정법에. 그건 안 괜찮아. 그러면 떨어져요. 그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항상 내가 이 속도감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는 이 속도감이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실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개별 과목에 잘 보냐 못 보냐가 아니라 전체 100문제를 100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시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까지 어쨌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6월 18일 이후에 저는 그렇더라. 저는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만나면 제가 학교생이랑 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친해져서 그래. 언제 친해지는 줄 알아요? 면접 준비할 때 친해져. 면접 준비하다 보면 얘가 인생을 대충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때 좀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면접 준비. 그때 친해질 수밖에 없어.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 그래서 면접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